여지껏 이런 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장을 보러 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생겼다. 근데 너 코 닦아줘야 되겠다. 우리 코골이 죽겠구나.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요지부동. 주인 말도 잘 듣고 사람 말 잘 들어요. 엄청 말 잘 듣잖아요. 예, 자주로 와요. 엉덩이에 접착제라도 붙인 듯 꼼짝 않던 녀석이. 자리를 뜨는 건 야채를 고르던 아저씨가 부를 때입니다. 이리 와봐. 이거야, 이거야. 이걸로 해? 이걸로 살까? 알았어. 이걸로 살게. 알았어. 아니 그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가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오른쪽 거 이걸로. 이게 더 낫대요. 이상한 건 언제 어디서든 아저씨가 주먹만 쥐어 보이면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자동으로 망부석 모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설마 주인 아저씨의 움직이면 죽는다는 협박의 연속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요거 가게로 배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합니다. 다정해 보이는 둘 사이에 다른 이야기라도 있는 건 아닌지 집으로 돌아가는 윤택 씨와 주디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아저씨의 손길에 또다시 얼음이 되는 녀석. 마치 아저씨의 손에 조종을 당하듯 손짓 하나에 움직이기도 하고 멈춰서기를 반복하는데요. 비밀은 바로 둘만의 수신호. 기다려. 네. 서. 앉아. 그다음에 돌아. 그 수신호를 알아듣는다고요? 네, 다 알아들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아저씨에게 주디는 가르치지 않아도 깨우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신통방통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네. 좀 바빠요. 그래서 주디가 좀 많이 도와줘요. 아 주기가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예, 예. 개가 저홀로 수신호를 익힌 것도 모자라 식당 일까지 도와준다니.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헌데 잠시 후 손님이 들어오자 어서 오세요. 어선발로 달려나가 어서 오라며 환영 인사를 하는 녀석. 하하, 이쪽에 앉으시라며 자리까지 안내해 주는데요. 그렇게 식당 마스코트 역할은 기본. 안 먹었어? 아니 말 잘 들으니까 귀엽죠. 얘는 그래도 일단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까. 이거 갖다 드려. 가지고 가. 서비스에 꽂히라 할 수 있는 홀 서빙까지 알아서 척척입니다. 이거 갖다 준 거야? 와, 사실 뭐 대단한 게인데요 이거? 와. 얘가 원래 대단해요. 오. 아하,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주디 오빠를 부르지 말입니다. 자신이 식당의 매니저라도 되는 양 가게 안을 샅샅이 살피며 손님이 찾기 전에 먼저 대령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손님을 왕이라 생각하는 친절함에 신속 정확한 서비스까지 겸비한 주디 덕에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 즐기는 재미까지 더한다는 손님들. 주디가 보는 앞에서 단골 도장 콱 찍을 수밖에 없다는군요. 그 덕에 전쟁 같은 점심시간을 무사히 치른 아저씨와 주디. 정말이지
잘 키운 경공 하나 열지고는 안 부럽습니다. 여기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지키고 있어. 갔다 올게. 하필 지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손님을 돌려보내는 건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되는 양. 재빨리 아저씨 행방을 찾기 시작하는 주디. 아저씨가 밖에 나갔다는 걸 기억해내고는 곧바로 아빠 밖에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가서는 식당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머리카락 하나 보이질 않는 아저씨. 결국 비장의 카드 후각 레이더를 가동시키는 녀석. 그 덕에 아저씨를 찾아냈는데요. 그리곤 아우 빨리 가봐야 하지 말입니다. 하하, 이렇게 재촉하는 녀석. 가게 누가 왔어? 가봐. 가보자. 가봐. 주디 가봐. 누가 있어? 누가 왔어? 서둘러 아저씨를 데리고 가게로 돌아가는데요. 왔어? 왔어? 너 누구라고? 그래 지졌구만.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주디 네가 커피 타줘. 하하, 그 덕에 커피값 수익이 쏠쏠하다는 아저씨. 마음 놓고 가게를 비울 수도 있다는데요. 도움 많이 되죠. 왜냐면 또 여기 오는 손님들도 주디를 다 아시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네.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찾는 거죠. 커피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우 뭐 10잔 먹으면 한 잔 서비스로 줄 수도 있지 말입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뭐 저런 게 한번 키우고 싶죠? 뭐 사람도 찾아주고 뭐 사장님 일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고 저런 게 보기 힘들죠? 그런데 잠시 후 왜? 주디가 이상합니다. 주디 왜? 손님이 온 것도 아닌데 아예 주저앉아서 매달리기까지 하는데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주디가 나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아저씨.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아까 손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손을 줘요. 손을 덥석 잡는 건 할 말이 있다는 주디만의 수신호라는 건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게 안에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화장실 방문인데요. 아저씨의 발빠른 대처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녀석. 하하, 고맙다며 덩치에 안 맞는 애교를 부립니다. 알았어. 커가지고 놀아주기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48kg라. 알았어, 주디. 그렇게 하루 종일 아저씨 곁에서 제 할 일을 다 하다가도 필요한 게 있으면 달려가. 아우 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라며 손을 내미는 녀석. 혹시 또 화장실을 가려는 걸까요? 헌데 아저씨가 건네는 건 사료입니다. 주디 밥 달라고 자기 밥 먹는 거. 주디가 먼저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배고프면 밥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수신호는 배고프니 밥을 좀 달라는 말이었다는 건데요. 정말 녀석이 원하는 건 사료였을까요? 밥을 건네자 허기졌다는 듯 허겁지겁 밥을 먹는 녀석? 하하, 원한 게 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아저씨입니다. 그저 다가와 멍멍멍 짖을 뿐인 녀석의 수신호를 주디 왜? 정확히 읽는다는 겁니다. 물 먹을래? 마치 목이 마르다는 말을 전해 들은 양 화장실로 인도해서는 녀석이 좋아하는 흐르는 물을 대령해주는 아저씨. 하하, 설마 개소리를 알아듣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이렇게 주디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읽어내는 겁니까? 나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얘가 뭘 요구하는지 이제 저는 알아요. 주디의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아저씨. 똑같아 보이는 소리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일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 과연 이 소린 무엇을 원하는 지즘이었을까요? 아, 저기 가게 안에 내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주디가 나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찾았을 때 이제 반갑게 짖는 소리예요. 놀랍게도 아저씨를 찾아 헤매다 발견했을 때의 소리가 맞았습니다. 그 찾을 때는 굉장히 그 소리가 높아요. 높고 맑아요. 아저씨를 찾아 기분이 좋을 때면 고음으로 짖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떨까요? 아, 배고프다고 밥 달란 소리예요. 하하, 역시나 정답. 배고프다며 짖은 소리였는데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한 대답. 지금 목소리 짖는 소리 끝 부분이 네. 그 좀 짜증이 섞여 있어요. 주디가 오. 짖는 거에. 아, 가게 안에서 나한테 알리는 소리예요. 손님 왔다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구분해낸 아저씨.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주디하고 저는 이제 오래 살아서 짖는 소리 말하자면 행동도 많이 봐왔고 그냥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건 같이 아는 거지 이거는 무슨 뭐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까지 읽게 됐다는 아저씨와 주디. 아, 봉투가 없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지금 여기다 뒀는데 다 썼나 봐요. 봉투가 없네. 그래서 봉투를 사와야 돼. 주디야. 저기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좀 사와. 지금 봉투가 하나도 없어. 알겠지? 아빠가 적어줄게. 설마 녀석에게 심부름까지 시킬 생각? 아무리 똑똑해도 얘는 개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좀 사와. 갔다 와. 일단 아저씨의 지시대로 어디론가 달려가는 녀석.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달려간 곳은 놀랍게도 인근 슈퍼마켓입니다. 아저씨의 지시대로 쓰레기 봉투를 사러 온 건데요. 이게 뭐야? 언니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봉투 사오래 아빠가? 잠깐만 기다려. 하하, 그렇게 아저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척척 해결하는 녀석. 잔돈 기다려. 잔돈 가지고 이거 아빠 갖다 줘. 이거 깎아 먹고 가서 아빠 갖다 줘. 옳지. 아이 착해. 뭐 아빠 말 되게 잘 들어요. 뭐 그런 거 잘 하니까. 바구니는 무겁게 허나 발걸음은 가볍게 분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유 잘했어. 야 주디 잘했어. 아우 잘했어 주디. 진짜 잘했어. 그렇게 아저씨와 주디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 있었는데요. 생활을 하다가 그 직업 업종에 그 변동이 생기면서 그 중간에 그 공백 기간이 좀 있어요. 보통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허무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몰두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개를 한번 키워보자.
20여 년간 공들인 사업이 무너지고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만난 주디. 마치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듯 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주디 덕에 아저씨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데요. 대학 오고 싶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는 주디야, 나 진짜 이거는 안 좋은데 정말 안 좋다. 오늘 정말 기분이 나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아니지. 지금도 힐링이 많이 되고 정말 힐링이라고 봐야 돼. 아저씨를 늘 주시하다 보니 신호등까지 구분하게 됐다는군요. 사람보다 낫잖아요. 빨간불에 순대잖아요. 사람은 빨간불 치면 어떻게 뛰어가느라고 나중에. 그렇죠. 그냥 뛰어가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명단에 말씀드린 게요. 사랑하는 이들은 닮아간다더니 준법 정신까지 닮아버린 아저씨와 주디. 아저씨의 딸 현민 씨가 운영하는 파이 가게인데요. 주디, 가게 있어. 홀로 밖으로 나가는 아저씨. 근데 연속 표정이 왜 이렇죠? 뭔가 잔뜩 의심스러운 얼굴입니다. 그리곤 곧바로 아저씨를 뒤쫓는 녀석. 그런데 역시나 딱 걸렸습니다. 앙 담배는 몸에 해롭지 말입니다. 아주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는 녀석. 왜? 담배 피지 말라고? 결국 딸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고 주디야, 아빠 담배 폈지? 폈어 안 폈어 아빠? 폈어. 지금 피려고 했다가 얘 지는 바람에 못 폈어. 주디 아빠 담배 폈어 안 폈어? 멍! 이놈 새끼, 멍 새끼. 기어이 흡연 단속에 성공하는 주디. 아빠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네, 주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일찍 가게로 돌아온 아저씨와 주디. 이어서 분주히 영업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가게 안에서 늘 아저씨 뒤만 쫓기 바쁜 주디가 오늘따라 영 바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좀 빠뜨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쓰레기 같은 거 주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면서 그 떨어진 거 있으면 간혹가다 저렇게 휴지 있다고 알려줘요. 영특함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녀석. 그 능력치는 얼마나 될까요? 확인을 위해 애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일단 주디의 잠재적인 재능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인의 수신호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심부름까지 척척 해내는 주디. 과연 녀석의 상태는? 반복적인 학습이라기보다는 견주분의 감정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으로도 하게 돼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감이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저씨와의 교감 능력은 최고. 아이고 주디야 일로 와. 주디야. 그럼 타인과의 교감은 어떨까요? 아이고 주디야 도와줘. 제작진의 심각한 발연기에도 불구하고 아빠 좀 불러줘. 아빠 좀. 사태를 인지하곤 곧바로 아저씨에게 달려가는 주디. 빨리 도와줘야 한다며 아저씨를 이끌고 오는데요. 왜? 같이 가보자. 단순히 누군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 인지한 게 아니라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주디. 다른 개에 비해서 훨씬 더 똑똑하고 그 강아지가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정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건 아저씨 덕분이라는데요. 주디 아빠로서 기분 좋죠. 마야의 재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마야네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그런데 마야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얘네는 다 누구예요? 저희 이제 첫째 메이고요. 우리 마크, 우리 마야. 이게 세 마리예요? 네, 저희 삼둥이에요. 삼둥이? 네. 그래도 저보러 오신 거죠? 마야, 우리 피디님 오셨는데 커피 좀 드릴까? 커피 좀 드릴까? 그런데 그때 커피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뭔가를 잽싸게 물고 오는 마야. 아이, 잘했어. 커피 다 드리자. 그건 뭐예요? 커피. 커피 다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리고 와. 기다렸다는 듯 봉지를 들고선 또 어딘가로 달려가는데요. 세상에, 쓰레기통에 버리러 온 거였군요. 잘했어. 우리 커피 타자. 이 정도야 기본이죠, 기본. 한번 해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게 되면은 이제 마야가 거의 이제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꼭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견주 민정 씨. 마야의 운동신경이 보통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번엔 실패인가 했더니 다음 공은 화려한 점프로 캐치. 그런데 파란 공은 또 실패. 다음 빨간 공은 또 성공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 지금 마야는 그 파란 건 안 잡네요? 마야 자기 거 알아요. 요게 마크 거, 파란색은 마크 거, 요거는 마야 거. 아니, 둘 중 자기 걸 알아본다는 건가요? 아니 보면은 모양이 똑같은데 네. 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색깔을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세상에, 색깔을 구분한다고요? 색을 구분한다고 해서 네. 이것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마야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걸까? 색만 다른 똑같은 인형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핑크 한번 해볼까요? 핑크? 마야 핑크 가져와. 마야 핑크 가져와. 과연 마야의 선택은? 놀랍게도 한 번에 성공! 망설임 없이 분홍색을 가져오는데요. 이거 혹시 우연의 일치 아닐까? 노랑. 노랑.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는 듯 싶더니 파랑 인형을 문 마야. 역시 우연이었던 걸까 하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마야가 다시 노랑 인형을 물고 갑니다. 파랑. 마지막 파랑 인형까지. 3가지 색을 제대로 알고 있는 듯한데요. 말랑말랑. 마야, 너 정말 색깔을 아는 거니? 색깔 갖고 오네요. 이거 처음인데 신기하네요. 그런데 개들은 색깔을 못 본다고 하지 않나요? 대체 마야는 어떻게 색깔을 구분하는 걸까요? 사실은 강아지들도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랑 이제 초록색이랑 정도는 구별을 하지 못하지만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색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마야가 아마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아닌 다른 공이 이제 빨간색 공이 자기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개들의 꼬리짓이 심상치 않습니다. 누가 온 걸까요? 재밌었어? 얘는 누구예요? 얘네들 저희 조카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같이 사시는 네, 같이 살고 있어요. 마야가 되게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돌아온 조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민정 씨. 오늘의 메뉴는 매콤달콤한 떡볶이인데요. 떡볶이 먹을까? 은지야, 왜 그러니?
아니 왜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딘가로 향하는 마야. 무슨 일인가 했더니 냉장고 문을 여는데요. 헉, 놀랍게도 바로 생수병을 꺼내 물고선 은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선 열린 냉장고 문까지 닫는 마야. 이거 정말 놀랄 노자의 연속이네요. 목마르다고 하면은 이제 막 가가지고 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맵다고 이러면 애들이 이제 이런 거 매운 거 먹을 때는 이제 맵다 그러면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 왜요? 맵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마야. 그 즉시 냉장고로 달려온 다음 물을 꺼내 가져다 주는 건 물론이고 열린 냉장고 문을 닫는 것까지. 마야는 여러 단계에 거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의 기침 소리가 영 심상치 않은데요. 마야도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기침 되게 심하다. 열 있는 것 같아. 잠깐 기다려봐. 열 있나? 왜 민지약만 있지? 마야, 약 어디 있는 줄 알아? 약 어디 있는 줄 알아? 마야가 약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걸까요? 잠시 고민하는 듯 싶더니 그 길로 방을 향해 들어가는데요.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지만 약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없어? 없어? 엄마. 그런데 마야, 작은 언니한테 갔다 와. 바구니를 입에 물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마야. 마당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향하는데요. 이거 약 좀 언니 좀 갖다 줘. 다시 약이 든 바구니를 물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은지 걱정 때문일까 걸음이 다급해 보입니다. 약 먹으래. 조카들 약까지 챙기며 온 집안 심부름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마야. 고맙긴. 약 먹고 빨리 나. 아니 이렇게 자주 있어요 이런 경우가? 네, 이제 애들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작업실에서 약 같은 거 시간 맞춰 먹여야 되니까 이제 바쁘니까 마야 좀 우리 마야가 잘하는 편이에요. 마야가 이렇게 약도 막 갖다 주고 그래요? 네. 마야한테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고 마야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마야랑 민지는 이심전심 같네요. 다음 날 커피 마실래? 커피 마실까? 커피 봉지 뜯는 소리에 어김없이 대기 중인 마야. 그런데 우리 마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마크 해보자. 어깨 너머로 배운 마크도 쓰레기 좀 버릴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잘했어. 가시. 그런데 이거 마야 표정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지.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마크 하나 더. 바로 그때 벌떡 일어서 튀어나가는 마야. 이게 웬일입니까? 느닷없는 쓰레기 쟁탈전 끝에 기어이 커피 봉지를 물고 오는 마야. 쓰레기 버리는 건 내일이라고요. 그런데 마야 하우스가 마야는. 결국 제자리로 가라는 말만 듣게 된 마야. 기운 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오는데요. 마야, 이리 와. 마야, 언니한테 와. 어째 좀 토라진 것 같은데요? 마크도 근데 배워야 돼. 마야가 불러도 안 오네요.
지금 삐졌어요. 삐진 거예요? 네, 삐졌어요. 저랑 같이 뭔가를 하는 걸 자기만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마크도 좀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데 마야는 자기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지금 언니가 마크만 시키니까 지금 삐졌어요. 마야, 이리 와봐. 마야, 언니 안 볼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말을 잘 듣던 마야가 꼼짝을 않습니다. 아주 단단히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야 신나는 거 어딨지? 신나는 거 하러 갈까? 신나는 거 하자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나게 출동. 방문을 열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마야. 마야의 마음을 순식간에 풀어준 건 다름 아닌 원반인데요. 이게 제일 신나는 거지? 이거 하러 가? 마야가 제일 좋아하는 원반 던지기를 하기 위해 나들이에 나섭니다. 마야는 운동량이 많은 보더콜리죠. 마야가 좋은 환경에서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민정 씨는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까지 오게 됐다는데요. 마야, 나오니까 기분 좋아? 응? 아유.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서 그냥 왔다가 원반도 몇 번 던져주고 물에서도 놀고 막 뛰어다니고 이제 이렇게 놀아주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골로 이사 온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마야와 함께하는 생활을 늘 먼저 생각한다는 민정 씨. 둘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메이가 이제 10살이었어요. 이제 마야 이제 데리고 오기까지가 10살이었는데 이제 메이를 너무 이제 이뻐라 하고 메이만 보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메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키우게 된 개에게 푹 빠져 살았다는 민정 씨. 가족들은 마음을 나눠줄 강아지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권했고 그렇게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간 곳에서 처음 마야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100일이 안 됐을 때부터 마야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마야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자격증까지 땄다는 민정 씨.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잘한다. 이제 그러는데 체계적인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자격증을 따보면 좀 배우면 마야를 조금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따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단은 식탁을 차리고 삼둥이의 아침을 챙기기 위해 분주한 민정 씨. 아침 메뉴는 민정 씨가 손수 만든 특별식이라는데요. 뭐예요? 여기 이제 자연식이라고 해서 이제 닭가슴살에 야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먹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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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맛있게 먹어. 배가 고팠던 걸까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마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셋 중 가장 빨리 식사를 끝내는가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빈 그릇을 물고 가 심부름 너무 좋아한다. 마야, 밥 먹을 땐 걔도 아니 메이 건드리면 안 되지. 먹고서 그릇도 그릇 정리해요. 우리 마야가. 편하시겠네 그냥. 조금 편해요. 근데 이가 상할까봐 좀 걱정이기는 해요. 이제 그래서 잘 안 시키는데 자기가 자꾸 해서 근데 조금 자제시키려고 제가 막 밥 먹는데 앞에서 이렇게 기다린다거나 이제 이러긴 하거든요.
이빨 닦을까? 이제 이빨 닦자. 앉아. 밥 먹고 난 다음엔 양치질을 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양치질을 할 때는 누구보다 얌전한 마야. 마야, 건치네 건치. 양질 잘 있네요. 네, 이빨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닦여줘요. 잘 닦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마야, 이거 언니 여기 침 묻었어. 어떻게 하지? 아니, 침 묻었어. 핥아주려나 했더니 어딘가로 향하는 마야. 곧장 화장실로 달려와 화장지를 가져다 주는데요. 언니 화장지 갖고 왔어? 잘했어. 이리 와. 양치질 다음엔 세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꼼히 눈곱 떼고 얼굴을 닦고 나면 놀랍게도 알아서 수건을 챙겨오는 마야. 그런데 얼굴을 닦는 와중에도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마야. 갖다 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탁기로 직행하더니 몸을 쭉 뻗어 올려서 세탁기 안으로 꼬리! 언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세탁기에도 넣어요? 네, 세탁기에다 넣어요. 근데 마야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마야 신체 조건에 맞으면 거의 다 해줘요. 그날 오후 독서 삼매경에 빠진 민정 씨의 조카들. 한편 민정 씨가 아이들을 위해 삼각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야, 민지 갖다 줘. 민지. 어김없이 마야가 심부름에 나서는데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마야는 민지에게 간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망설임 없이 민지 방으로 좌회전하는 마야. 민지에게 간식 배달 성공입니다. 이거 우리 은지도 갖다 주자. 이번엔 은지에게 배달할 차례. 이번에도 과연? 놀랍게도 민지와 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마야. 아유, 바로 가네요. 우리 애들을 알기 때문에 같이 이제 민지, 은지 다 알아요. 뭐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니까. 과연 마야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평소 마야가 잘 알고 있는 물건들을 놓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테스트일까요? 이거는 진짜로 마야가 물건들을 구별을 해낼 줄 아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줄넘기 말고 뭐 양말 가져와 이런 식으로도 말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능력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물건의 이름은 물론이고 상황까지 이해해야 하는 테스트. 과연 마야의 이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 긴장돼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고서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지? 한참 동안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데요. 나야, 리모컨 말고 양말 가져와. 리모컨이 아닌 양말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 과연 마야는 양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양말 앞으로! 단숨에 양말을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잘했어. 되게 잘한다. 줄넘기 핏 가져와. 이번엔 줄넘기가 아닌
빚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과연 마야의 선택은 어떨까요? 어라? 엉뚱한 리모컨을 무는가 했더니 그대로 빚을 물고 민정 씨에게로 향합니다. 진짜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기억력 테스트. 먹이가 있는 자리를 기억하고는 거침없이 달려와 단번에 성공. 심리적 장벽을 뚫고 먹이를 먹는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는 시작. 15초 안에 성공하면 만점인데 어머, 마야는 4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똑똑하다는 걸 알고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똑똑한 것 같고 너무 당연하게 한 상위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위 1% 안에 든대요. 네. 좋아요. 마야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마야랑 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너무 행복해요, 우리 마야.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민지와 은지가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마야. 굿나잇 인사라도 하러 왔나 했더니 나가려다 말고는 갑자기 벽을 긁기 시작하는데요. 아하! 불까지 꺼주는 서비스였군요. 옆방도 안 꺼주면 서운할까 민지 방까지 임무 완수! 마야 고마워. 민지야, 은지야, 잘 자. 자러 갈까? 근데 우리 마야도 자러 갈까? 누워. 종일 바빴던 마야도 잠자리에 들 모양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불까지 알아서 덮는군요. 잘 자. 우리 마야 이불도 덮어요. 아, 이불 덮어요? 네, 이불 덮어요. 이불 덮고 자요. 자자. 다음 날 나와. 오늘은 아침 산책에 나선 민정 씨와 마야. 앞으로 왜 이렇게 많지? 호미 가져와. 설마 농기구까지 알고 있는 걸까? 홈이라는 말에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놀랍게도 호미의 손잡이 부분을 물고 달려오는 마야. 일리줘. 아이고 잘했어. 호미도 갖다 줘요. 네, 호미 같은 거 자주 갖다 주는 편이에요. 풀 뽑자 뭐 이러면은 뭐 호미 갖다 주고 이러니까. 바쁘고 고단한 도시를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야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민정 씨. 마당이 이렇게 있고 이제 가깝게 바닷가 있고 이제 이렇게 애들은 이제 이렇게 잔디밭에서 풀어놓고 이제 뭐 꽃 냄새도 맡고 이제 같이 이러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충성스러운 데다 복종심까지 강한 우리나라의 대표 명견. 어디로 갔을까? 성견부터 이제 막 눈을 뜬 요 꼬물이들까지 34마리의 진돗개가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신덕 씨의 집은 언제나 안전 이상무입니다. 진명아. 신덕 씨와 함께 대가족 돌보미 역할을 하고 있는 맏형 진명이 덕분인데요. 아유, 진미가 엄마 해바라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일할 때도 이렇게 제 주위에서 기다리고 돌고 그러죠. 뭐 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주위 아이들도 좀 챙겨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가듯 언제 어디서든 신덕 씨의 곁을 지키며
주인 신덕 씨와 함께 집안 대소사를 살피고 또 살핀다는 녀석. 찰나의 순간을 막지 못하고 아차차!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발생하면 아우 저거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듯 안절부절. 애를 태우니 이렇게 든든한 보디가드가 없다는데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지민아 자 물 가져. 엄마 물 좀 마시자. 헌데 물 좀 마시자는 신덕 씨의 말에 갑자기 어딘가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녀석. 농장 한켠에 있는 냉장고 앞에 멈춰서 앞발로 턱 냉장고 문을 여는데요. 아유 설마 그건 아니겠지 싶은 그때 녀석 뭔가를 꺼냈습니다. 왠지 그게 물일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지나친 상상인 걸까요? 헌데 보셨나요? 마치 목이 마르다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은 양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들고 가는 녀석. 그렇지. 오, 우리 지명이 물 가져왔어. 지명이 물 가져왔어.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지명이. 아이고 고마워라. 정말 주인의 말을 알아들은 걸까요? 아이고 맛있어. 우리 지명이도 가져와줬으니까 같이 먹자. 옳지 고마워. 지명이 자 하나. 신덕 씨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셋, 넷. 주문해 보세요. 10개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15개? 15. 잘했어. 아, 그래 말귀를 듣나 봐요. 아는가 봐요. 물, 안경, 신문 뭐 이런 매일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보면은 확실히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신덕 씨가 자주 쓰는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듯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름께나 날린 천재견들이다 가능한 일을 진명이도 해낸다는 건데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일단 동네 황구 백구도 알아듣는다는 기다려를 시작으로 휴대전화, 신문, 안경을 구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명 엄마 폰 가져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놓인 물건을 살피는 진명이. 아이 뭐 요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는 듯 단숨에 휴대전화를 가져옵니다. 옳지 잘했어. 진명 신문. 이번엔 헷갈리는 듯 고민하는 것도 잠시 곧바로 신문을 찾아오는 녀석. 엄마 신문 보자. 안경 가져. 신문 보게 안경 가졌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건 물론 옳지 잘했어. 진명이 잘했어. 시키는 대로 척척 심부름까지 해내니 하늘이 준 1%의 재능을 타고난 견공계의 뇌생남 진도의 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원래는 동생이 이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함께 하다가 동생이 세상을 떴어요. 이 아이들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데 이 많은 아이들을 한두 아이에다 맡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제가 머물러 삼게 하게 된 거죠. 동생의 죽음으로 떠맡게 된 녀석들 사이에서 운명처럼 만난 게 어린 진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놓고 먹이를 던져주는 걸 해봤어요. 진명이는 몇 번 봤더니 그 다음에는 뛸 준비를 해가지고 점프해서 봤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진명이처럼 못 봤더라고요. 진명이한테 이것도 가르쳐보고 저것도 가르쳐보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열을 알면 11을 배우겠다고 열의를 보인 게 녀석이라는데요.
그런 녀석이 기특해 하나 둘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신덕 씨. 방금 전에 이제 이 콩을 지금 공이 호주머니가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타고난 호기심과 명석한 두뇌로 가르치는 족족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더니 어느새 단어가 아닌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데요. 지미 불 끄고 들어가자. 스위치를 누르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불을 끄고 자러 가자는 상황을 이야기해도 알아서 척척. 상황을 파악,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춰야만 가능한 고난이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벌써 5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기적인 나이에도 진명이의 비범한 재능은 매일매일 일취월장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녀석을 위해 숨은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한 신덕 씨는 맑은 날이면 어김없이 산을 오릅니다. 천첩산중이잖아요. 저 바다 보이는. 진명이를 위해서랍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숲에 들어가 보는 거 이런 거가 다 지네들한테는 학습이니까. 사냥개로 명성이 자자한 진돗개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해 진명이의 동물적 감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잘 왔어. 그러면 진명이의 학습 효과도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미처 못 따라가니까. 야심차게 시작한 산행이지만 62살의 신덕 씨에겐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 힘이 되는 건 진명입니다. 걸음을 되돌려 신덕 씨의 곁을 지키는 걸로 힘을 내라,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주는 진명이. 이 기특하고 속 깊은 녀석을 위해 뭔들 못할까. 아이고 좋다. 자. 있는 힘을 다해 산 정상에 오르는 신덕 씨. 그림 같은 풍경과 맑은 공기에 심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잠시.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진명아. 신덕 씨가 신호를 보내자 신이 난 듯 갑자기 점프 또 점프로 몸을 풀기 시작하는 녀석.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줄넘기 한번 하자. 우리 진명이랑 한번 해봅시다. 응? 진명이가 줄넘기를 한다고요? 엄마가 나 하고 싶어서 왔지. 자, 한번 해보자. 그것도 호흡이 생명인 커플 줄넘기를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령에 맞춰 줄을 넘는 개 보이시나요? 네. 뛰어야 할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뛰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그 줄넘기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도를 하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저보다는 진명이가 훨씬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었지? 아이고 재밌었어. 엄마랑 줄넘기 하니까 재밌었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진명이 덕에 가르치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는 신덕 씨. 진명이를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천재견을 만드는 아침 식사 준비도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동태인데요. 이거가 개들한테 좋다대요. 그래서 여기 진도에서는 새끼 나잖아요. 어미한테 이제 어미한테 해주는 걸 이걸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없을 때가 많아요. 떨어지고 없을 때가. 고단백의 저지방 식품인 명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견공 보양식인데요. 특히 명태를 쫄깃하게 만드는 성분인 이노신산은 두뇌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어 머리를 많이 쓰는 진명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이라는 겁니다. 풍부한 영양에 신덕 씨의 정성까지 더해져 만들어진 한상이니 세상에 이보다 귀한 보양식이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 진명이가. 오래 기다린 녀석에게 시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아, 녀석 얼마나 잘 먹는지. 시방 막 머리가 좋아지고 있단께요. 그렇게 신덕 씨 덕에 조금 더 건강해진 진명이. 운동에 식사까지 마쳤으니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할 시간인데요. 우리 진명이하고요. 그림을 해볼까 하고요. 그림 놀이를 해볼까 하고 지금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진명이가 빠져있는 건 미술 수업입니다. 진도의 피카소를 꿈꾸며 매일같이 습작 중이라는데요. 색채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같은 시기 때 그런 거고 좀 이거 이 무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겨울이라 그런지. 그런 녀석을 위해 맹모가 되었다는 신덕 씨. 서울에서요 주문이 와요. 화선지보다 좀 개가 세워놓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특수 종이를 공수해 오는 건 물론 붓까지 맞춤 제작했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특유의 거친 선을 휘갈기듯 그리고는 끝난 건가요? 붓을 다시 건네는 녀석. 붓을 또 주네요. 예, 저를 씨가 바꿔달라고 붓을 줍니다. 빨간색을 해볼까? 빨간색이 자줏빛이 돼버렸어. 색깔이 조금 탐탈하게 돼. 아, 그러니까 붓을 건네는 건 물감을 묻혀달라는 녀석만의 신호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녀석 하늘은 파란색이고 나무는 초록색이라는 걸 알고 그린다는 말씀인가요? 옳지. 그림다 보면은 물감이 좀 마르는 느낌 있는 거는 아는가 봐요. 그럴 때는 그리다가 이렇게 저를 줘요. 자, 지명 포인트. 터치. 색이 아니라 붓의 터치감으로 물감을 칠해야 할 타이밍을 판단한다는 녀석.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붓질을 멈추고는 머뭇대기만 합니다. 진명이 마음에 안 들지. 좀 여기 부분이 지 붓 높이하고 이렇게 많은가 봐요. 얘가 겹쳐버리니까 이상하게 됐어. 하나 더 색을 좀 연다는 것이 더 오히려 망쳤어. 실패한 작품은 폐기 처분하고 심기일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보는데요. 어쩐 일인지 붓을 내려놓고는 다시 물지 않겠다 거부하는 녀석. 이유는 하나랍니다. 진명아, 너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 진명이 마음에 안 들지. 말해 뭐해요. 터치가 예전 같지 않은걸. 두 번이나 그림을 망치고 자존심이 상해버린 진명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기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잔뜩 의기소침해진 녀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선덕 씨만의 비장의 무기.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예. 이 원반 자체는 그야말로 지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진명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원반 던지기입니다. 옳지. 제가 잘못 던져도 진명이가 잘해서 잘 받아요. 자, 고! 신덕 씨와 호흡을 맞춰 몸을 날리다 보니 언제 우울했냐는 듯 신이 난 녀석. 이 순간을 위해 원정 교육까지 다녀왔다는데요. 제가 전혀 못 던지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애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서울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력이 이만큼 된 겁니다. 그렇게 신덕 씨의 조력 덕분에 꽃피운 진명이의 천재성은 이제 이곳 진도의 자랑이 됐습니다. 아무 개나 물고 다니는 거 아니다.
저기에는 교육받은 게야. 그 진도에서 살기 좀 뿌듯하지. 나 진도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좋잖아. 귤 하나 주실라고? 야. 아이고 감사해요. 고향 진도를 널리 알리라는 어르신의 특급 뇌물까지. 그러죠. 사람들이 다 예뻐라 해줘요. 옳지 갖고 가자. 바구니를 야무지게 물고 시장을 보는 영특한 녀석의 모습은 오일장의 해피바이러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외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신덕 씨와 진명이. 뭐 조금만 하자. 안경이 없네. 진명아, 안경. 필요한 건 말만 하면 찾아다주는 진명이 덕에 혼자 사는 생활도 훨씬 수월해졌다는데요. 아유 고마워. 엄마랑 공부하자. 응? 자, 엄마 컴퓨터 하고자 컴퓨터 같이 하자. 자, 엄마 옆에 앉아. 그 덕에 최근 영어 공부까지 시작했다는데요. 뛰어난 집중력에 승부욕까지. 학구열만큼은 진명이 저리 가라 할 만큼 뜨겁습니다. 혹 진명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 또 고생을 사서 하시려는 걸까요? 왜 이러지? 여기다 There are two tables.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 아들이 제 이제 둘째인데 아들 하나거든요. 그리고 막내 딸이에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호주에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러잖아요.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래도 간단한 이야기는 알아들어야지. 애기 말 응답은 해줘야지. 그래서 진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공부는. 외국에서 태어날 손자 녀석들을 위해 뒤늦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신덕 씨. 간절함이 깊은 만큼 공부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는데요. 이 마음이 타지에 있는 딸에게 전해진 걸까요?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유니폼 입은 거 처음 보네. 진명이는 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건 늘 진명입니다. 잤어 옆에서 엄마 옆에서 바닥에서. 진명아 누나가 진명아 그래서 진명아. 장성한 자식을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시간 외롭다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아이들을 위한 일인 걸 알면서도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은 건 막을 수 없었다는데요. 그런 마음을 채워준 건 진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은 섭섭해 하겠지만은 저는 아이들보다는 저희 자식들보다는 지금은 이 진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진명이가 힘이 저한테 돼주고 전부예요. 제 삶의 전부예요.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에 마법처럼 찾아온 녀석. 남다른 재능을 가진 진명이는 신덕 씨에게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됐는데요. 그렇게 5년 진명이를 가르치며 오늘보다 내일을 더 꿈꾸게 됐다는 신덕 씨. 춤을 춰보자. 이라. 늘 자신 곁에서 발걸음을 맞춰주는 이 기특한 녀석은 신덕 씨에게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음은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이 고마운 녀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신덕 씨. 녀석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딱 좋은 나인데 오 잘했어. 옳지 악수. 옳지 자 하이파이브. 오 좋았어 화이팅. 그렇게 천재견과 열혈 엄마가 되었다는 신덕 씨와 진명이.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신났어. 신덕 씨와 진명이가 한껏 들떴는데요. 차까지 빌려 타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옳지. 제 생각은 진미가 조금 천재견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교육을 시킬 건지 어쩔 건지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진명이에게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보고 싶어 애견 사관학교에 가보기로 한 건데요. 약 2시간을 달려 일명 애견 사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녀석의 잠재적인 재능 먼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녀석의 행동을 세세히 살피는 전문가. 그런데 A프레임부터 허들 그리고 터널까지 단숨에 통과하는 녀석. 옳지 잘했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저렇게 할 수가 없는 훈련인데 지금 진명이하고 어머님하고 교감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어머님을 신뢰를 하고 바로 통과를 하네요. 보통 낯선 장애물 앞에선 겁을 먹기 마련인데 진명인 주인과의 교감으로 인해 잘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실험은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틀 안에 먹이를 넣어놓고 어떻게 꺼내가는지를 지켜보는 실험. 과연 진명이는 소시지를 꺼내 먹을 수 있을까요? 찾아. 우선 소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진명이. 그리곤 반대편으로 가 바로 발을 사용하는데요. 발로 소시지를 밀어내고는 밀려나와 있는 소시지를 획득합니다. 과연 예상했던 대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녀석. 이 밖에도 공간 인지력, 친화력, 지능 테스트 등 몇 가지 실험들을 더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덕 씨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이는데요. 공간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개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점수가 다 좋게 나오고 순발력도 있고, 네. 예, 지금 이런 테스트로 인해 가지고 네. 기존에 있던 이제 훈련보다는 개가 어머님의 마음을 네. 생각을 하는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참고해서 과연 예상했던 대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녀석. 원래 똑똑한 건 알았지만 정말 테스트까지 해보고 나니 좀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진명이도 이렇게 즐기면서 하니까 계속 해도 되겠습니다. 재밌게 놀아도. 아유 좋다 진명아. 돌아오는 길에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러 왔는데요. 좀 귀해요. 진명이에겐 놀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좋아해요. 신덕 씨는 오늘 진명이가 좋아하는 걸 다 해줘도 모자랄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곳을 찾아왔다는데요. 다시 한번 이라. 가끔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끔씩 찾는 곳입니다. 이쪽은 다른 계약은 많아요. 친명이랑 둘이 많아요. 둘만의 비밀의 바다에서 이 원반을 제대로 던져주겠노라 단단히 마음먹은 신덕 씨. 함께 하면서 공놀이도 함께 하고 데이트도 함께 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지? 사랑해 진명. 우리 진명이 사랑해. 이들을 통해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꿈을 품는 일,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를요.